입춘이 지났는데요. 바람 끝에는 여전히 겨울의 차가움이 매달려 있네요. 무거운 외투를 선뜻 벗어내기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날씨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곤 하는데요. 도대체 봄은 어디쯤 오고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봄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발밑 깊은 땅속에선 어린 새순들이 가만가만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비추는 햇살의 각도도 아주 미세하게, 아주 다정하게 조금 더 따뜻한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정성을 다해 새 계절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긴 겨울을 지나온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깔의 봄을 가슴속에 정성껏 심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지구의 온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 또는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행동하는 사람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만나며 작은 선택과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기후에 대한 불안이 희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여러분의 연대의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의 발걸음에서 작은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지구로운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너의 방문 앞에 두어서 긴 잠 실컷 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 있겠다. 별 띄운 여름 한 컵 따르다. 너의 머리맡에
네, 아이유의 겨울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 기후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를 알아보는 해외 뉴스 코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자, 눈 없는 동계 올림픽.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죠. 혹시 동계 올림픽이 열린지도 모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 경기장은 진짜 눈이 아니라 85% 이상이 인공 눈으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기동 여유가 훨씬 더 좁아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눈이 내리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선수들은 안전한 훈련장을 찾아서 남미까지 날아가야 하는 아주 팍팍한 처지가 된 겁니다. 아니, 눈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 콘크리트 위에서 스키 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연눈이 푹신한 이 잔디라고 하면은 인공눈은 딱딱한 보도블록 같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넘어지면 부상 위험도 훨씬 크고요. 그런데 실제로 모글 스키 선수들은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달고 살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돈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눈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닐 비용이 없는 가난한 나라의 선수들은 이제 이런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요? 기후위기가 스포츠의 공정성까지 앗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우리 한번 채식 한 끼를 실천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하얀 겨울과 공평한 기회를 돌려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눈 없는 동계 올림픽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뉴스는 식량 안보는 국방이다. 최근 스웨덴 정부가 아주 이색적인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9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곡물과 씨앗을 차곡차곡 쌓아두기로 한 건데요.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선거에서 식량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 사실은 국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선거 공약이 등장했거든요. 이제 전 세계는 총칼을 든 전쟁만큼이나 아마 이 기후위기로 먹거리가 사라지는 상황을 아마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이라더니 왜 뜬금없이 먹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재 곡물 작업률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현재 수준은 18.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쌀이 90%를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빼면은 자급률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밥상의 80% 이상을 애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기후재난으로 수입길이 막힌다면 우리 밥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굶어 죽는 건 아니겠죠? 네, 여기서 또 제가 주목할 사실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기 1kg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곡물이 무려 7kg에서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채식이나 자연식물식을 선택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 귀한 곡물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후 국방이 아닐까요? 오늘 식탁 위에서 고기 대신 채소를 선택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따다단! 자, 세 번째 키워드 뉴스인데요. 광고판에서 사라진 스테이크.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맛있게 보이는 햄버거 사진이나 이렇게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 광고, 굉장히 불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 육류 광고 자주 보시죠. 그런데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이제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고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거든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제품은 이 담배처럼 규제해야 한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아니, 고기가 담배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암스테르담 시의 생각은 아주 단호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주범인 육류 소비를 부추기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광고를 보고 고기를 고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탄소가 품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암스테르담은 이제 화려한 광고판 대신 채소 위주 식단이 얼마나 힙하고 멋진지 보여주는 도시로 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간 이런 멋진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저녁엔 광고 속 고기 대신 지구를 위한 싱싱한 채소 한 접시를 스스로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목요일, 이번 저녁은 채소 식단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외 뉴스로 지구 반대편의 절박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죠. 자,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구를 위해서 움직일 시간인데요. 기후행동 실천 코너 지구쓰담이 일상 속 기후행동을 생생하게 전해주실 전북특별자치도죠.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윤정순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탄소 중립이라고요. 네. 그래서 주제가 디지털 탄소 중립인데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뜻을 한번 전해주시면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쓰면서 지구에 남기는 탄소 발자국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영상을 보고 검색하고 메신저를 쓰는 모든 행위 뒤에는 전기를 먹는 컴퓨터 서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탄소 중립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덜 낭비하면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종의 그러면 디지털판 절정 캠페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거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하지 않을 만큼 똑똑하게 쓰자는 약속이라는 거 말씀 확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일 쓰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이 디지털 탄소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연기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차를 타면은 배기가스가 보이지만 영상을 볼 때는 화면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터 수천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이 계속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을 뿐 탄소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은 이제 깨끗하고 매끄러운데 그 뒤에는 거대한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투명한 발자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디지털 우리 탄소 중립을 모든 인간의 활동에 어떻게 보면 이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탄소 중립에 있어서 디지털 탄소 중립은 어디까지 우리가 포함하는 개념인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네. 스마트폰을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저장하고 나중에 버리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생산, 인터넷 사용, 사진, 영상 저장, 그리고 요즘 많이 쓰시는 AI 사용과 기기 폐기까지
디지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대상입니다. 네. 단순히 인터넷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만들고 버리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디지털 생애 주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활동들이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조금 궁금해요. 네. 네. 무심코 하는 활동들이 숫자로 보면은 꽤 묵직합니다. 텍스트 이메일은 한 통에 약 0.3g이지만은 여기에 사진을 첨부되면은 최대 26g까지 늘어납니다. 비워두지 않은 메일함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계속 작동하게 만들어서 전기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스팸 메일을 포함해 이메일 30통만 삭제해도 차로 1km를 달릴 때 내뿜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요. 전 국민이 메일함만 비워도 엄청난 양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매일 30통을 지우는 게 차로 1km 가는 걸 줄이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내 메일, 요즘은 이제 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톡이나 기타 다른 네네. SNS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잘 사용하지 음. 않는 메일 들어가셔서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는 거 벌써 이게 30통만 지운다 하더라도 차로 1km를 가는 것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오늘 메일 확인하셔서 삭제 버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굳이 다 설정하지 않아도 비우기라는 그런 네.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살짝 남겨놓고 비우는 것도 하루에 하나의 실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즘 이제 또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사실은 뭐 넷플릭스나 다양한 OTV라든지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는 또 얼마만큼의 인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건가요? 네. 동영상 스트리밍은 데이터 센터의 주범이라고 불릴 만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유튜브 1분 시청에 약 0.46g, 틱톡 같은 숏폼은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서 1분에 2.63g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고화질 영상 1시간 시청은 전기조전자로 물을 3번 끓이는 것과 맞먹을 에너지를 씁니다. 가능하면은 다운로드해서 보시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죽이기라고 해서 뭐 틱톡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넘기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이 스트리밍이 편하긴 하지만 가능한 말씀처럼 다운로드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검색이나 SN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누군가의 인스타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또 좋아요를 받으니까 상부상조의 개념으로서 그거 하고 있는데 이게 좋아요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탄소 배출이 나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좋아요 버튼 자체가 탄소 배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정보가 서버 전송되고 저장되고 알고리즘 분석이 시작되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이동, 저장, 분석이 반복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좋아요 한 번은 전등을 1초 켠 정도의 전기 사용과 비슷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하루에 수백억 번을 누른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네. 우리가 좋아요를 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또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실천이라고 보시고 좋아요도 이제는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신중하게 놀라야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또 저장하는 것이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은 클라우드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지구의 자원을 끊임없이 태우는 물리적 시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데이터를 꺼내볼 수 있도록 수만 대의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서버를 가동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과 물을 에어컨 시스템에 쏟아부어야 되죠.
데이터 전송 과정뿐만 아니라 읽지 않는 메일이나 영상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일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혹시 보관함에 쌓인 옛날 사진들이라든지 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더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최신 기술들이 굉장히 기후위기에 부담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메타버스는 모두 데이터를 먹고 사는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기후위기에 크게 부담을 주죠. 첫 번째로는 AI가 똑똑해질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서 엄청난 전력과 냉각용 물 소모가 느는 에너지 집약성이고요. 둘째로 문제는 24시간 가동하며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비행기 산업과 맞먹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질문까지 기계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지구의 자원을 가불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이 첨단 기술들이 사실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빌려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저도 AI를 이용해서 가끔 정보 검색이나 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비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AI 검색과 일반 검색, 요즘은 이제 일반 검색은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개의 차이를 알고 나면 꼭 필요할 때만 AI를 사용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맞습니다. 구글 일반 검색을 한 번 할 때는 0.2g 정도의 산소가 나오는데 생성형 AI에게 질문 한 번을 던지면 약 5g, 무려 20배 이상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2, 3분간 급속 충전하는 전력이 질문 단 한 번에 소모되는 셈이죠. 참고로 우리 직장인의 52%가 이미 AI로 업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52%면 이제는 이게 더 퍼센티지가 더 증가할 텐데 질문 한 번 하는데 급속 충전 3 분이라뇨. 그러니까 질문도 가능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게 하는데 그러면 지구로운 우리가 AI 사용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명확한 질문을 작성해서 한 번에 원하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정보 확인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일반 검색 엔진을 활용하세요. 불필요한 이미지나 영상 생성은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소한 고민까지 AI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서 기계에게만 의존하는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예리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AI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 우리의 힘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순히 편리하겠지만 또 이것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로운 AI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기 사용 습관에서도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전력 모드나 다크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디스플레이 전력을 아끼고 불필요한 이메일과 클라우드 자료를 주기적으로 비우는 디지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이 공짜 서비스가 아니라 자원을 소모하는 물리적 기술임을 인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기술을 그냥 단순히 공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원을 소비하는 것, 자원 소비가 사실은 우리에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업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라도 우리가 좀 더 기기 사용 습관을 좀 더 이제는 현명하게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정한 디지털 탄소 중립 시민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사용량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연결은 끊고 꼭 필요할 때만 예리하게 기술을 쓰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꼭 필요할 때만 예리하게 기술을 쓰고 정보 홍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사실은 그것은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책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은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기보다는 책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예리한 기술을 이용하고
네, 정보 홍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탄소 중립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렇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편리함과 이 탄소 중립 사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타협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거꾸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필요한 편리함인가라고 묻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편리함의 양보다 질을 생각하고 기술과 똑똑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질 높은 편리함을 선택하라는 말씀. 참 유래가 됩니다. 기술을 쓰되 사실은 그 주도권은 내가 갖자라는 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을 꼽아 주신다면은요? 클릭 전에 1초만 멈춰 보세요. 클릭 전 임초만요. 네. 이 질문, 이 검색이 꼭 필요한가라는 작은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디지털 사용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클릭 전 1초만 멈추셔서 이 검색이 꼭 필요한가?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사용의 30에서 4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게 가장 오늘 핵심적인 실천 꼽아주셨는데요. 이메일 아까 지우는 거, 불필요한 서버에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제거하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AI 시대를 살지만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AI 사용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결국 기술을 부리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차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very breath you take and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디지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참 많은 쓰레기들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보는 쓰레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라스틱 컵, 아니면 종이컵,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작고 가볍고 그런데 엄청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퀴즈를 드릴까 하는데 자, 바로 담배 꽁초입니다. 에이, 그 조그만 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 동네를 직접 걸으며 담배 꽁초를 줍고 또 줍기 활동으로 환경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과 함께 작은 쓰레기가 결코 작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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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제가 1부 방송 사실은 이전에 좀 녹화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오늘 2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좀 이상해졌죠? 네. 네, 아침에는 눈이 왔다가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오고 네, 이게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닌 거 우리가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네.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담배 꽁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 회장 이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 명예후원회장 박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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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장님이 이두성님이시고요. 네네. 명예 후원회장은 또 어떤 건가요? 제가 네. 저희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이 한 4년이 됐는데요. 네, 1대 회장님이 성기봉 명예회장님이 계시고요. 네, 2대 회장은 이제 제가 명예후원회장으로 해서 우리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네. 회원 관리하는 것도 동참하고 봉사도 동참하고 해서 명예후원회장으로 저희가 임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회장보다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명예 후원회장. 맞아요. 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명예회장님들이 네.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네, 그 뒤에 계시지 말고 전면에서 같이 도와서 네.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사실은 내가 어떤 직을 갖고 있다가 어떤 임기라든지 네. 끝나게 되면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는데 또 계속 후원회장으로서 함께 해주시는데 든든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자, 이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이 어떤 모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우리 봉사단체 모임으로 2022년 9월 14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통과 그리고 화학과 경청과 회원 간의 실천을 모토로 우리 자발적으로 공익성, 지속성, 무보수성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소통과 화합, 경청과 실천. 제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요, 경청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우리 들어야죠. 네, 왜 같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경청 그리고 실천이라는 모토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발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발성 그리고 공익성을 강조하신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무보수성. 네. 이란 점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2022년이면 그렇게 아주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자원봉사단체 디딤돌이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우리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회원 상호 간에 서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교류 활동을 하며 우리 단합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회원분들 사이에서 어떤 교류로 시작해서 이제 지역사회 취약계층까지 좀 마음을 높이겠다라는 점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뜻을 모은 분들이 현재는 얼마나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현재 지금 저희 단체는 130여 명의 다양한 1인 1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활동으로는 우리 전주시 일원의 환경 정화 봉사와 그다음 매월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배식 봉사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 멸치도 까고 마늘도 까고 전도 부치고 여러 가지 네. 배식에 관련된 봉사를 하고 네. 또 배식 봉사 이제 그 어르신들의 배식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우리가 임의용 봉사, 우리가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 재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또 손발톱 손질 봉사, 그다음에 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도와 우리 회원들이 함께 생과일 케이크를 만드는 나만의 케이크 봉사와 전주역 마중길에 나무에 옷을 입히는 겨울에 트리어그 봉사, 네. 또한 연탄 봉사와 등유 봉사, 그다음에 김장 봉사, 시설 아동 축구 관람과 또 장애우 동물원 레일바이크 탑승, 인라인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 교통 통제 봉사 같은 걸 하고요. 등 다양한 봉사를 우리 디딤돌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디딤돌이라고 하면은 뭔가 디디면서 걷는 뭐 그런 의미인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가 같은 의미인가요? 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 우리가 네. 이 버팀목, 우리 디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어려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디딤돌이 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봉사를 시작할 때는 한사랑 복지회라고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도시락을 배송을 160가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최초로 봉사활동을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거동도 힘드시고 그다음에 집에 누구 자녀들도 없고 네. 그래서 그분들 가서 뭘 우리가 해야 할까? 근데 아까 우리 이두성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도 까고 정말 양파도 따듬고 음. 뭐 멸치 까는 것은 늘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부재료를 저희가 옆에서 손질해주고 같이 해주고 이런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계기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사랑 말고 여러 군데 어려운 곳에서 우리 손길이 닿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기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0명이면 꽤 회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정화에서부터 복지관 배식, 임용 봉사까지 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전주시에서 이 자원봉사 단체가 없으면 이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디딤돌이 우리 시민들의 디딤돌이 그렇죠. 되어주는 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디딤돌 활동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좀 환경 정화나 그거 관련해서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 프로그램 네. 특성상.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보는 그 현상인데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담배 피우면 뭐 담배 피울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사무실에는 별도로 담배 피우는 공간도 금연실도 흡연실이죠. 네. 흡연실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은 밖에 나오셔서 담배 피우고 그냥 버리고 가요. 네. 사실 맞아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산불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내에서도 주변에 요즘은 이제 건조하니까 네. 그게 또 아파트 내에서도 불을 낼 수 있는 화재의 네. 위험성도 있고 그렇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도로 이제 가장자리나 이제 빗물바지 주변에 이제 유단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네. 되는데 이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에서 빗물바지 정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빗물바지 정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인도나 도로가에 있는 담배꽁초나 뭐 쓰레기 같은 걸 우리가 줍기를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차피 흘러서 우수관이나 이제 빗물바지 주변에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보통 회수를 줍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우수관 주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우리 바다에 연상시킬 수 있는 고래나 그런 해양 생물 동물들의 스티커를 붙여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그걸 느낄 수 있게끔 해서 어 그 경각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봉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결국은 담배꽁초가 비가 오면 흘러서 강으로 가고 또 흘러서 강으로 가지만 비가 오게 되면 결국은 침수에 막혀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제 음.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 인제 먹이 사슬을 해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버렸지만 돌아오는 그게 거죠. 네. 우리에게 돌아오는 네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음. 그림을 그려서 그 우수관 주변에 홍보를 음.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 담배꽁초를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음. 작지만 환경에 또 엄청난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네, 좀 더 맞아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예, 맞아요. 주신다면은요? 그 빗물바지가 보면은 그 낙엽이나 그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걸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수관을 또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까지 저희가 꺼내냈어요.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배는 저는 피지는 않지만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심리가 이 작은 꽁초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빗물바지라든가 이런 건 일반인들이 잘 안 보잖아요. 진짜 비 올 네. 때 아니면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낙엽 속에 숨겨 놓고 그다음에 그 우수관 조그마한 구멍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흘러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미처 흘러가지 못한 건 그 주변에 네. 너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열고 그 쓰레기를 청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인제 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네. 어떤 환경적인 그 부담이 있을까요? 음. 진짜 겉보기에는 너무 작지만 손가락 우리 한 마디밖에 안 되잖아요. 안 네. 되는데 그 작 작지만 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저희가 정말 쓰레기 청소했을 때 봉투로 몇 개씩 나왔어요. 그 도로인데도 일반 도로인데도. 네. 그래서 담배꽁초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가.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길가나 하수구, 공원, 그다음에 하천 주변까지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 꽁초들이 하수구로 들어가고 결국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 과정에서 담배꽁초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물에 녹아 스며들어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담배꽁초는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연에서 완전하게 분해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작은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섭취하는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결코 작은 쓰레기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네. 네. 인제 작은 쓰레기가 아닌데 문제가 네. 되는 것이 이 담배꽁초에 있는 필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필터에 포함된 유해 물질 때문에 음. 이게 "환경에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네.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네네. 많은 분들이 담배 필터를 일반 종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합성 섬유입니다.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필터에는 흡연 과정에서 걸러진 니코틴, 타르,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이 남아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꽁초 하나가 최대 1000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속 생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는 단순한 종이 쓰레기가 아니고 독성 화학 폐기물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길에 그냥 버려지는 순간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죠. 네. 담배꽁초 필터가 사실은 음. 인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서 오염을 바다 오염 거기 안에 있는 인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성 화학 폐기물까지 가깝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필터가 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쪼끔 더 기억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하시면서 쪼끔 더 아까 엄청나게 많은 네. 플라스틱에 인제 이 담배꽁초를 보셨다고 하는데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아저씨가 또 담배를 피우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가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네. 봉사활동 하는 게 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꽁초를 버리시길래 네. 자연스럽게.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버리시길래 저희가 가서 네. "아 이거 저희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여기다 버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네. 경각심을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럴 때라도 본인이 버렸던 걸 이렇게 주워 줬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회장님은 담배를 피우시나요? 네. 어. 그래서 이 봉사를 계기로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준비를 하고 금연 있습니다. 준비. 네. 그런데 인제 쪼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맣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예. 담배를 피우고 쉽게 그냥 버리고 근데 이게 한번 누군가가 버리면 계속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담배꽁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오염을 갈 수 있는지를 실제로는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담배꽁초 하나가 1000리터의 물을 오염시킨다는 거라든가 네. 이게 그냥 일반 종이 쓰레기가 아니고 화학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네.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실질적으로 네.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인제 봉사활동 하다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나뭇잎 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옆에다 담배꽁초를 한 분이 버렸는데 계속 싸워서 그 옆으로 모아 갖고 가로등 주변을 전체를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같은 흡연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진짜 이런 금연 교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담배꽁초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문제는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해서 이게 개선될 수 네.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담배꽁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단 흡연 인구가 줄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담배를 강제로 끊게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도 어차피 필터가 나옵니다. 맥상 같으면 안 나오겠지만. 해서 흡연자들은 어차피 전체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들도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이게 좀 저도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동대표를 하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자고 하고 싶지만 쉽게 말을 못 내미는 게 그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 구간마다 이 회수할 수 있는 담배꽁초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봉 같은 거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수거함들을 일정 구간마다 좀 시설을 해준다면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우리 미화원에 쓰시는 미화원 여러분들께 좀 수거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서 결국은 무수관으로 들어가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일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해결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 수거함이 있어야 네. 거기다 버리지. 이거를
솔직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그 담배 꽁초 냄새가 나는데 호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간다는 건 아마 허락을 해도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현실적인 거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분명하게 우리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도 수거함이 있으면 수거함에다 버리고 우리 재활용도 재활용함이 있으면 재활용함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 꽁초도 수거함이나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결국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집어넣거나 우리 하다 보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담배 꽁초가 모여 있는 곳이 식당 앞이에요. 네. 식당 앞이나 커피숍 앞이에요. 네. 근데 그 대부분 보면 거기에 그 버릴 수 있는 함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버리지 않아요. 그냥 네.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네. 없이 네. 그냥 피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없애드는 게 그거 많죠. 네,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신시가지 보면은 저녁에 앞에 아침에 보세요. 얼마나 네. 많은 담배꽁초들이 도로변에 있는지. 네. 분명히 그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 수거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 인식이, 문제는 네.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금융교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참여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쇼트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데서 우리 그 금연 홍보단들이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내가 피고는 있지만 좀 이런 점 조심해야겠다 해서 좀 재밌으면서도 뭔가 그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쇼트나 유튜브 같은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꽁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해당된다. 네. 결국 돌고 돌아서 강으로 가서 내 먹기 사실에 의해서 내가 다시 먹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맞아요. 교육이 네.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담배 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네. 누군가가 네.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공의 어떻게 보면은 공공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담배 네. 꽁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이 담배 꽁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은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특히 흡연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종을 안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흡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흡연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담배 핀 거에 대해서 꽁초나 기타 등등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요. 본인이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같이 선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는요. 네. 결국은 담배꽁초 하나하나가 모여서 도로의 오수관을 막고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봉사하는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다 생각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혹시 그 이러한 봉사 활동 특히 이제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나요? 아니면 해 왔었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네. 음. 저희가 그냥 환경정화 일대를 네. 했고요. 항상 해마다 1년에 2번씩 해서 행사를 네. 잡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데 역시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네. 나와요. 혹시 그러면 이 디딤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라든지 네.
홈페이지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직 그래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쇼츠나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네. 담배꽁초가 어떻게 인제 환경에 피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그런 홍보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아이 그래서 말씀을 좋은 드려 생각이십니다. 봤습니다. 아마 네.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룬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이 담배꽁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계속 그 담배꽁초에 대한 특히 네. 홍보만 해 주시고 네네. 또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 1부에서는 디지털 탄소 중립, 그리고 2부에서는 담배꽁초에 숨겨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모이면 지구는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나부터 해보자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생각을 바꾼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 하나쯤 대신 나로부터 시작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지구로운 책 생활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